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저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서 삼천궁녀의 주인공, 황금무도한 폭군 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그러한 의자왕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왕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의자왕을 알았어요. 삼천궁녀, 여자를 밝히고 술을 밝히다가 백제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그런 바보통 왕. 하지만 오늘 의자왕의 진짜 모습이 밝혀지게 됩니다. 의자왕은 명예회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왕은 서동료의 주인공, 바로 그 무왕의 아드님이죠. 백제 제31대 마지막 왕인데 무왕의 아들인가 했는데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아직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자왕이 태어난 해가 595년으로 추정되거든요.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융의 묘지문에 보면 의자왕이 595년에 태어났다 나옵니다. 만약 이 기록이 맞다면 무왕이 왕이 된 게 600년이니까 무왕이 왕이 되기 전 시절.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의자왕의 어머니는 바로 그 유명한 선화공주이시거나 아니면 익산 귀족 따님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률은 반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택왕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는 김부식이 졌죠. 김부식은 신라 사람의 후손이고 또 백제를 굉장히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의자왕을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격이 호방하고 결단력이 있고 지략도 있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중국 측 사서 문헌에도 의자왕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의자왕의 별명이 해동증자라고 불렸다. 해동증자는 바다 동쪽의 증자라는 뜻인데 이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용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의자왕은 성군의 자질을 타고 태어난 굉장히 뛰어난 군주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의자왕을 보면 광해군이 떠오르게 됩니다. 성군의 자질은 타고났으나 결국에는 성군이 되지 못한, 결국 용이 되지 못하고 이무기로 끝나버린 비운의 왕이 바로 의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의자왕의 태자체봉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37세 전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는 왕이 된 시기는 40대 중반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30대, 40대 안 넘어가는 거 본다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이 말은 뭐냐? 의자왕의 왕위 계승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일까? 의자왕의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외가가 익산 귀족이거나 아니면 신라 선화공주 쪽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사택씨 가문의 반대가 많았겠죠. 당시 최고의 실세였던 사택왕한테도 아마 아드님이 있었던 걸로 추정돼요. 바로 부여풍이라는 왕자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사택왕은 당연히 부여풍을 밀었겠죠. 근데 의자왕은 어떻습니까? 친정이 좀 외가가 좀 한미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가 선화공주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외가가 어떻게 됩니까? 백제의 적국이 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을 텐데 의자왕을 미는 세력과 부여풍을 미는 사택씨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의자왕을 미는 세력이 승리했다. 그래서 결국 태자로 체풍되고 왕위 계승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무왕이 굉장히 영악하고 좀 이해관계 빠른 사람, 나쁜 남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화공주와의 결혼도 또 사택와의 결혼도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 사람인데 마지막에 자기의 이 왕이만큼은 자신이 첫사랑했던 바로 그 선화공주의 아들이었던 의자왕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왕이 된 의자왕, 정치 굉장히 잘합니다. 기존의 사택왕, 사택씨 집안 제거해버리고 기존의 대성 팔족을 비롯한 기존 세력들 다 몰아내고 성충, 흥수, 의지, 윤충 같은 신진 세력들을 대거등용해서 자신의 친인 세력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개혁과 쇄신도 하게 되고 유교 정치도 받아들이고 민생도 안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외교도 굉장히 잘했어요. 처음에는 이 백제와 당나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죠. 이 의자왕이 당나라의 친당 외교를 굉장히 잘해서 당나라가 신라와 백제와 다치 납니다. 이 외교가 끝까지 이어졌다면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자왕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신라에 대한 복수죠. 우리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554년 관사선 전투 이후로 거기서 서왕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목이 밟히는 그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로 백제의 왕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서왕에 대한 복수, 신라에 대한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의자왕도 신라 복수전에 나섰고 성공합니다. 대하성을 비롯한 신라 서쪽 변경에 있었던 성 40개를 뺏어가죠. 지금의 낙동강 서쪽 지방, 액가야직을 다 수복해버립니다. 특히 대하성이 중요한데 왜 대하성이 중요하면 대하성은 경남 하천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이곳이 뚫리면 신라의 수도 경주가 바로 뚫리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도 당시 신라 정계의 실세였던 김춘추의 딸과 사이, 즉 김품석과 고타초랑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함락되는 과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김품석이 부하였던 거밀의 아내가 이쁘니까 그 아내를 강제로 겁탈해요.
고민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백제군이 쳐들어오니까 창고에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면서 내통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하성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무너질 때도 부하였던 죽죽은 끝까지 싸우자 하는데 이 김품석이 비겁하게 항복해버립니다. 이러니까 당시 신라 정계 실시였던 김춘추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춘추의 할아버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폐해된 진제왕이지 않습니까? 그 진제왕이 왜 폐해됐죠? 유부녀 탐하다가 폐해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사위가 부하의 아내를 겁탈해서 대하성이 함락됐다. 김춘추 수습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백제는 계속해서 신라를 거세게 압박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펴왔던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관산도전 투위로 백제는 망조가 들고 신라는 승승장구했다. 그래서 7세기 때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이러한 공식이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백제는 관산도전 투위로 쇠퇴기를 갖지만 무왕과 의자왕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다시 전성기의 모습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상호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바로 진덕 여왕과 김유신 장군의 대화인데 김유신 장군이 진덕 여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군사를 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하성을 찾아오겠다는 것이죠. 진덕 여왕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면 위험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작은 나라는 바로 신라를 말하는 것이고 큰 나라는 백제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진덕 여왕을 비롯한 신라 사람들도 자신들의 나라 신라가 약소국이고 백제는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백제가 강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성했던 백제, 완전히 신라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신라를 거의 몰아가는 이 백제가 나중에 660년에 어이없이 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길로 나타났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